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돈 많은 부자들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는데 결국 영향을 받는 건 우리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게 대출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없거나 내지는 생각보다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크게 막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이 대책의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책이 나온지도 모르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만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가는 거고, 이것들이 확실하게 우리 투자하는데 그리고 자산 증식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책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일단 살펴볼게요. 핵심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까지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부과하고 6개월 안에 전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전입하고 나서 얼마 동안 거주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6억 대출 받고 전입신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건 어떠냐. 요렇게 해서 지금 요런 형태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머리를 굴리시는 또 계시더라고요. 이건 아직 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항상 규제들이 항상 넘치게 나왔는데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뭔가 대책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없는 거. 수도권 중심 주담대와 주택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의 50% 정도 감축시킬 거고, 정책대출. 정책대출은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신혼부부 특공, 뭐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책자금으로 해서 저리로 이제 대출 받는 것들. 보통은 이제 뭔가 우리 저소득층이나 좀 그렇고 뭔가 서민층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자금,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냥 안 볼게요. 이건 요약한 게 여기 있으니까.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금지합니다. 원래 우리 기존에는 다주택자도 LTV 제한이 있긴 하지만 대출을 해줬잖아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 그리고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60%.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조정지역 50%, 까먹었잖아. 무주택자는 조정지역 50%, 비조정지역 70%까지 됐는데,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지역은 30%, 비조정은 60%까지 됐는데 이제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분 조건, 원래 처분 조건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을 기준으로 내가 원래 LTV 50%를 받았어. 무주택이야. 아니 1주택이야. 1주택에서 주택을 매수하는데 처분 조건으로 가능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분 조건이 보통은 원래 규제 전에는 2년 안에 처분을 하면은 기존 무주택 내지는 다주택 LTV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처분 조건 같은 경우에도 2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담대가 30년 만기 이상 되는 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랑 기존에 있던 임차인 내보낼 때 임차인 보증금 반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기준으로 1억 한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거 뭔지 아시죠? 전세 끼고 잔금 치는 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살 때 집주인이 나가면서 전세 세입자를 맞춰놓고 전세 세입자 들어오는 날 전세 끼고 나머지 잔금해서 그렇게 해서 갭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막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뚫고 나가는 방법이 아세요? 매도인이 맞아줘요. 맞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으면 그냥 승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살고 있으면 매도인이 점유 계정으로 한 3개월간 살아주면 돼요. 이게 지금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3개월 동안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근데 매도인이 점유 계정으로 3개월 동안 살아주고 난 다음에 소유권 변동하면 되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혹시 최근에 신용대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이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소득 이내로만 이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여기 발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정확히 제가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이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용대출도 조금 제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버리지를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우리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LTV 80%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LTV 70%까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정책 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모든 대출을 이제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거주 기간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원래는 90%였어요. 90%였는데 이제 80%로 줄어들었고, 6월 28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 전세계약,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는 경과구정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월 28일 날 우리가 세미나를 했었고 6월 27일 날 대책이 나와가지고 그 전날 굉장히 제가 바빴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이제 그 대출을 받아야 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시행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 계약했던 손님들이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대책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어떻게, 그러니까 다 저한테만 전화 와서 이게 어떻게 되냐.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특히 우리 성수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공덕 8구역도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것까지는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금융권마다 이제 전산 등록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오후에 전산 등록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날 은행권도 굉장히 바빴고 저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고객님들 중에는 피해 보신 분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버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책 이후에 뭐 거래 취소한 건도 뭐 언론기사 통해서 보니까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계약을 이제 뭐 계약금을 이제 몰수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를 증빙해야 함.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하나 더 사. 그럼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되고, 만약 이거를 증빙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됨. 근데 이거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1. 이게 뭐냐면 중도금 대출은 이제 청약을 해서 중도금을 내는 거를 대출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내가 이사를 나가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은 처분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그 재개발 내지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되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뭐냐면 이전 고시일입니다. 준공이 아니라 이전 고시일 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그러면 좀 약간 청약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시는 한참 후에 나오니까
준공돼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나서 이전 고시가 되잖아요. 그래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됨. 우리가 이제 대출을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대출을 내가 승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6억 이하밖에 대출이 안 되시고 6억 이상 되는 거를 대환도 안 되시고 그렇습니다. 대출금의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자행 대환 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그러니까 대출을 갱신하거나 기존에 있는 조건으로 갱신하거나 재약정하거나 그러니까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제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 나와 있네.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날 아까 우리 고객님들 다 전산 등록했다는 거.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데 계약서상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금이 들어간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월 27일 전에 계약금 10%가 들어간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인정해 준다는 거.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 신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인가. 그러니까 이제 시행일 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으니까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거 그냥 원활하게 되는 거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났죠? 어저께 나니까 이거는 6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하는 거예요. 이주비 대출이. 그나마 우리 이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나 이제 좀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이주비 대출이 6억까지고 그 이후에 되는 것들은 시공사 조건으로 좀 커버가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금리가 좀 비싸죠.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어디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입지가 좋은 데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입지가 안 좋은 데들은 큰일 난 거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등 전세 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 대출 보증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됐고 다주택자 주담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1주택 처분 조건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고 주담대는 6억까지밖에 안 되시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시면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갭투자 같은 경우에도 후순위 대출을 받아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대출 받으면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도 6억까지밖에 안 되고 경락잔금 대출까지도 6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매매사업자는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 대출로 해서 이제 받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27일 날 나온 대책이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에 맞춰져 있고 이 포커스를 조금 이제 옆으로 비껴서 보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근데 최근에 지금 막 사업자 대출로 주택 사는 거 뭐 규제하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대출로 주택만 안 사면 돼요. 사업자 대출로 살 수 있는 것들 많이 뭐 상가 뭐 이런 것들을 사면 되니까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 받고 갭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6억 대출 받고 몬테크를 하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파급 효과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이제 쭉 해놓은 자료인데 이 최상급지들 한남 성수를 비롯한 뭐 여의도, 압구정, 반포 뭐 이런데 사실 이런 데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거래도 굉장히 많았고 요런 데 조금 잠재우는데 가장
아주 효과적인 걸로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두 가지 보거든요. 대출하고 이제 심리. 근데 이 대출하고 심리를 한꺼번에 규제하는 대책이었던 거예요. 요번에 나온 게. 우리가 이거 전에 나왔던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어떤 거였어요? 12.16 대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되는 거는 아예 대출도 안 해주고 9억 이상 되는 것도 LTV를 확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약간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한도를 정해놨는데 이제는 대출을 아예 그냥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뭐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거래됐던 것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우리가 현금 10억, 20억 있었으면은 그래도 한남 성수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 규제 때문에 이제 뭐 한남 성수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최상급지 불 끄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좀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이제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6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우리 DSR 3단계 적용을 하면 연봉 1억당 한 6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자체는 연봉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의 타겟팅된 대책이다. 그러면 연봉 1억 버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상위 7% 됩니다. 상위 7%. 여러분들 다 연봉 1억씩 다 받잖아요. 그죠? 연봉 한 3억씩 되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상위 7% 안에 드는데 그래서 우리 연봉 1억, 대출 6억 이상 다 받을 수 있는데 상위 7% 미만 되시는 분들은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제 부부 합산 1억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버시는 분들은 또 이제 6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5천만 원 받는 분도 포함한다 하더라도 상위 20%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상위 20%에 타겟팅된 대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위 20%들이 사는데, 상위 20%들이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매수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데가 거래량이 확 줄겠죠. 실제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의 대출 활용해서 투자 수요가 집중되었던 곳, 최상급지, 그리고 일부 상급지의 거래량이 급감할 것인. 실제로 급감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물론 거래량도 급감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예요, 심리. 이런 대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에 이제 잠기는 거지. 아,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정보 매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요즘에 그 이광수 아세요? 이광수? 이광수하고 또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유튜버 또 누구 있지? 누구? 한문도? 한문도. 맞아. 그분도 계시고. 또 누구? 최상욱. 최상욱. 그러니까 이광수하고 최상욱은 지금 그 정책위, 지금 현재 정부 정책위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있더라고, 실제로. 그분들 나와서 하는, 요즘 굉장히 보니까 신났더라고요. 되게 즐거워하면서 자기 말에 맞았다는 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막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올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실제로 우리 6월 27일 전에 고객님들이 전화해가지고 계좌 달라. 내가 이거 무조건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그때 막 계좌도 안 나오고 했거든요. 이 대책 터지고 나서 계좌 나왔습니다. 고객님 전화 드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지켜볼게요.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심리적으로 다 위축이 된 상황이고 좀 당장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물 쌓이게 되고 그러면 호가 내려가고 가격적으로 조정이 오겠죠. 거래량 좀 이따 보겠지만 거래량이랑 가격은 거의 뭐 정비례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를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 이제 부동산에 엄청난 위기가 온 적 몇 번 있잖아요. 뭐죠,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뭐 IMF라든지 그 정도끝만 아니면 실제로 뭐 크게 가격적으로 이제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조금 이제 과열을 잠재우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